자,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4장요, 189쪽, 그러니까 4장,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특별건축구역, 디자인 자유구역,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그러니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시도사가 특별히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보전 땅에다가는 멋지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없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뭐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집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때 관청에서 국토계획법 등등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음 두째 줄, 다음 규정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는 멋지게 큰 거 하나 올려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4번, 특별건축구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같이 한 방에 처리한다. 단 용도지역 등등은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이요. 그러니까 특별가로구역, 카페거리, 멋지게, 그러니까 카페거리 만들자. 라고 하는 거죠. 이쁜 거리를 만들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셋째 줄, 이쁘게 하자고 해놓은 곳들이요.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길가 옆 땅을 카페거리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191쪽에 3번 건축협정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협정이 없으면 왼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거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에서 0.5m 떼야 되니까 1m가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막 흉측한 것들, 에어컨 실외기나 쓰레기 등은 있는 거죠. 각 땅마다 다 2m 이상 접도해야 되고, 뭐 찌그만 땅에 찌그만 건축물, 저 지하층 만들 엄두도 안 나고 주차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건물을 훨씬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림이 지금 똑같은 네모가 4개가 모여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게 되고, 아무튼 4덩어리 땅을 한 덩어리로 봐준다. 그러니까 4동의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렇고, 뭐, 물론, 소유자, 땅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 덩어리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에, 전체 땅이 한 곳에만 2m 접해도 되고, 도로에 접해도 되고, 큰 한동 건축물에 큰 지하층, 큰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겠죠. 양과 1번, 이러저러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특별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둘째 줄, 건폐율, 규정을 넷째 줄, 셋째 줄 끝에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줄,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 아니다. 2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은 결합건축, 굵은 4번 결합건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 협정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넷째 줄 끝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더 크게 짓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작하는 거죠. 민사상의 계약의 공법의 인가, 도장이 얻는 겁니다. 전원의 합의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있던 건물 손댈 수 있는 곳이죠. 싹 철거하고 새로 올라가는 곳에 개인끼리 약속 맺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작은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3번 존치지역 등등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다. 거기에서 협정을 맺을 수가 있다. 다음 쪽에 194조 양괄호 3번 협정, 뭐 이러저러한 내용 포함되겠죠. 양괄호 4번 협정의 인가, 민사상의 계약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시공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협정 인가권자는 협정을 인가했으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각각 건축물 대장에도 그 내용이 써져 있고, 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건축협정 관리대장도 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제 첫 땅에는 더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고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약속은 정해져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시작했지만 끝낼 때는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 폐지인가 받는다.
동그라미 6번 특례 적용해서 착공신고했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을 그대로 써야죠. 일정 기간은 써야죠. 20년이 지난 후에 협정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다. 한 장 넘어와서요. 197쪽에 그러니까 굵은 4번 결합건축 협정이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통합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왼쪽 그리면 A와 C, 그러니까 A, B, C 다 20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A와 C 100m 이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A가 찍어지는 것에 500을 C에게 팔 수가 있죠. 연면적을 판다, 용적률을 판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C는 2500, A는 1500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협정 그 결합건축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C 쪽에 있는 땅이 큰 길가라고요. 큰 길가 쪽은 분양인데 수익이 클 거잖아요. 짓고 이쪽 거 털어갖고 저쪽에다 크게 짓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지역에서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 대지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을 결합건축이라고 하고, 작은 1번 상업지역 쪽이겠죠.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4번 한 명인 경우에도 통합 적용 결합건축 할 수 있다. 양보할 2번 결합건축 절차. 결합건축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도의 건축 허가 신청 때 협정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허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허가로 용적률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허가로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보할 3번 건축협정의 관리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아까 도시정비법에서 노후 분량 20년, 30년, 40년이 있죠. 절거 대상이고 이 정도는 쓰면 어느 정도 썼다고요. 아까 보셨듯이 건축협정은 20년 지나야 되고 결합건축 했으면 몇 년은 지나야 되고요. 30년 지나야 된다. 최소 30년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결합건축협정 폐지하려면 체결자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 그 전원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죠. 이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강론, 5장 1절 대지, 아까 1필지 1대지 원칙은 보셨고, 한 세트 집어 넣으려면 한 필지에다가 다 집어 넣어라. 원칙. 동그라미 2번 예외. 초점 아니고요. 굵은 2번 대지의 안전. 건물 짓는 땅 탄탄해야 된다. 3번 대지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야 된다. 근데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있죠. 작은 1번. 그 녹관농장 2, 3, 4. 찌그만 공장, 산업단지 공장. 2번 찌그만 공장 5,000 미만인 공장. 3번 1,500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미 다 조경했겠죠. 축사. 그 다음에 3년 쓰고 버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7번 찌그만 물류시설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4번 대지의 분할 제한. 동그라미 1번 작게 쪼개지 마라. 얼마는 나와야 되고요.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기는 60 이후에 환갑 돌아오는 거예요.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신지 공상 빠지고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적에 누워있다. 동그라미 2번요. 그 둘째 주 끝에, 셋째 주 끝에요.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굵은 5번 공개공지 확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다 또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람들 쉴 수 있게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공개공지 대지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요? 10% 이내. 건물이 날씬해졌죠. 그래서 날씬해졌으니까 똑같은 높이라면 매장 면적이 줄어들죠.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용적률 1.2배, 높이 1.2배까지 해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바글바글 지역이요.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인 거죠. 1준, 상준에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에서 바글바글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중이용 시설을 지을 때에는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5장 2절 도로 건축선이 있죠. 먼저요.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이죠.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건축법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불 났을 때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 1번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문제 없으면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큰 덩어리 건축물이면 4m 이상 접해야 된다. 소방차 좌대편인데 몇 미터고요? 6m인 거고 4m 이상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3,000제곱미터 이상. 굵은 2번요. 건축법 도로가 있죠. 건축법 도로 다섯 줄이 건축법 도로이죠. 아래 표에 가운데 줄에 있는 검은 바탕 건축법 도로입니다. 불이야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이쪽에서 2m, 건너편 2m, 너비 얼마는 돼야 되고요. 4m 이상은 돼야 되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발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서 발표한 관청에서 발표해야죠.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예정도로 고구마밭에 선만 거놔도 건축할 수 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죠. 불이야 도망가자. 피난길이니까 무조건 보행은 가능해야 되고요. 차량 통행 곤란, 산동네,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요? 3m요. 막다른 도로, 소방호스 하나가 15m죠.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 한 명 뛰어들어가려면 너비가 길이가 소방관 깊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 2m 이상. 35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아줌마 2명, 너비 3m 이상. 35m 이상이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좌대를 펴야 된다. 6m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됐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민사상의 토지연계약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건 이제 곧 설명드릴 거고 보시면 되고요. 외울 거 10글자.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폐지 변경 때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건축할 때 도로 먹으면 안 된다. 건축선. 지정 건축선과 구분해서 여기를 이제 법정 건축선이라고도 하는데, 법정은 이제 실무 얘기고요. 그냥 법에서는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계단길, 너비 3m 이상. 다음 쪽에 2번, 막다른 도로, 너비 2m, 3m, 6m 이상. 동그라미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왼쪽 그리며 C1. 지금 203쪽이죠. 203쪽이요. 동그라미 3번, 왼쪽 그림 C1. 쑥 들어간 깊이 35m 이상인데, 2m짜리 그 골목길 있으면, 막다른 도로, 너비 6m 이상은 돼야 되니까, 도로가 아니죠. 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건축할 수 없습니다. C2, 화살표, A한테 부탁해서 화살표 부분, B한테 부탁해서 화살표 부분, 그래서 A, B 동의 얻어서 6m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요. 관청에서 C2에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빗금친 화살표 부분,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거죠. 도로가 확보됐으니까, 예정도로도 도로가 확보됐으니까 대지요건 갖췄고 C2 땅에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1번,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익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줄여서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2번, 다음 경우는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그 A, B에게 큰 피해 미치지 않을 때요. 2-1번, 해외 거주. 2-2번, 장기간 통행로, 사실상의 통로. 3번, 폐지 변경 하려면 예외 없이 A, B, C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 가서요. 204쪽에 건축선.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지 마라. 예정도로도 도로, 그 땅으로 먹고 들어가지 마라. 동그라미 2번 2줄, 동그라미 3번 3줄, 그 아래 넷째 줄 괄호요. 동그라미 2번 3번 다 도로 너비는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그리며 왼쪽 위아래가 동그라미 2번 그림이죠.
2m짜리 골목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니까 양쪽 다 건축할 수가 없죠. 건축하고 싶으면 도로 너비를 갖춰야 되는데 현재 있는 골목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해서 도로 너비 확보하면 도로가 예정도로도 도로가 됐으니까 옆 땅에다가 건축할 수가 있죠. 도로 너비는 확보해야 된다. 중심선에서 2분의 1씩. 오른쪽 그리며 위아래 동그라미 3 그림이죠. 2m짜리 골목길 도로 너비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도로가 아니고 대지가 아니고 건축할 수가 없죠. 도로 너비를 확보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천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천 쪽에서 소유 너비만큼 물러나야죠. 거기까지 도로 잡고 도로가 됐으니까 대지요건 갖췄으니까 나머지 땅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4번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205쪽이요. 여기까지가 건축법 도로인 거고 이것과 전혀 다른 지정건축선이 있죠. 지정건축선 동그라미 보면요. 셋째 줄 괄호 답답하다 물러거라 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물러거라 네 글자 4m 이하이죠. 그래서 왼쪽 A 그리며 도로 먹진 않았죠. 버벅이지 않고 길가에 바짝 붙였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오른쪽 B 그리며 도로 먹지 않고 건물 짓는데 짓땅에서 건물이 뒤로 빠졌습니다. 널찍하고 시원해 보이죠. 그런데 그 짓땅에서 건물이 빠진 거죠. 짓땅이라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표에서요. 표 3칸 밑에서 둘째 줄 왼쪽 두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 건축법 도로가 잡혔으면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대지 면적에서 빼고 계산해라. 나중에 할머니 톡 갖고 건물 썰려면 힘들다고요. 세 번째 칸 밑에서 둘째 줄 지정건축선 여기는 짓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거죠.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땅에다 파라솔 놓고 커피를 팔든 요 앞자리요. 그 다음에요. 지금 파라솔 위치도 저기 벤치 안에 요 앞에 조그만 광장에서요. 저기 널찍하게 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 앞에만 그 의자가 있는 거죠. 그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게 이 땅 여기 이 건물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죠. 1층 가게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 넘어가지 마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담장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단 예외 담장 기초 잡기 위해서 지하로 파고드는 건 좀 봐준다. 동그라미 2번 화물차 적재함 높이가 얼마고요? 4.5m죠.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까지가 도로에 대한 거고 또 문제가 끊어지니까 끊어서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203쪽이요. 203쪽 1번 건축물 대지와 도로 등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연면적 합계가 4선 그었고요. 2000제곱미터인 4선 그었고요. 공장 4선 그었고요.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4m 이상 접해야가 되려면 처음에 첫째 줄에 2000제곱미터인에다가 건축물 쓰시고요. 2000제곱미터인 이상 건축물은 4m 이상 접해야 되고 첫째 줄에 공장에다가 공장은 얼마요? 3000 쓰시고요.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 4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까 읽었던 거여서요. 책 202쪽이요. 202쪽에 5장 2절 굵은 1번 동그라미 3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대지는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인 거죠. 문제 와서요.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문제요. 원칙적으로 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불이야 도망가자 둘 다 피난 규정이죠. 뛰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보행이 불가능 X요. 사람 못 다니는 거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죠.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요. 3번 문제 건축법 도로 옳지 않은 X요. 1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괄호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이상인 건축물 바로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여기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이죠. 3x 4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도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죠. 그러니까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 불가능 뭐고요?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 이상이면 되고요. 3m 이상이면 되죠.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다. 1번 맞고요. 그러니까 2번 건축법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시설 변경 고시가 돼야 된다. 그냥 동그라미 2번 짝 X예요.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러니까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중에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된 거죠. 그죠? 그냥 단적인 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니죠? 그건 도로 아니고요. 별별 경우가 다 도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뭐 손댈 것 없이 다 틀렸고, 동그라미 3번 주민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 동의 X 필수적 X요. 7번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 아까 C1 처녀, C2 처녀 그러니까 A, B한테 동의받았다고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 10글자요.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때 예외 없이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 알 수는 없다 X요. 이 세 번째 두 덩어리 중에 하나가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죠. 동그라미 5번 예정도로 도로가 될 수 없다 X요. 고구마 밭에 선만 거놔도 건축법 도로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선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맞고요. 3번요. 그러니까 도로 양쪽에 대지가 접한 경우로 도로가 소유높이 3m에 미달한 경우 건축선은 사선긋고요. 건축법 도로가 아니죠. 현재 있는 골목길 중심선으로부터 해당 소유높이의 2분의 1에 상당한 수평거리를 대지 쪽으로 각각 후퇴한 선으로 한다. 말은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지만 맞죠. 3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지표면으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밖으로 열지 마라. X 틀렸대요.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지표면 위에다가 도로면 쓰시고요. 도로면이라는데 그러면 이건 트럭이에요?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하고 도로면하고 뭔 차이요? 트럭이 날라댕겨요? 그러니까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네. 나오기만 해라. 복수정답. 예, 동그라미 1번도 아무튼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득 시장구조 구청장은 시간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지역 X요. 도시지역에서 3m 이하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답답하다. 물러가라. 도시지역 3m 이하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죠.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은 그건 민법이죠. 남의 땅 먹지 말라고요. 그건 민법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공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도로 먹고 건축하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5번 건축물 담당은 건축물의 수면을 넘어도 된다. X요. 넘어서는 안 된다. 지하 쪽으로 담장 기초 잡기 위해서 조금 파고 들어가는 건 봐준다. 옳은 것은 3번. 다음에요. 그러니까 206쪽에 5장 면적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206쪽이죠. 그러니까 206쪽입니다. 1번 건폐율 용적률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분수식은 편합니다만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분장 형태로 나왔을 때 보셔야죠.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죠.
건폐율, 근대유, 이은대유, 건대인 거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 근대유, 이은대유, 이은대인 거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하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 동그라미 2번. 건폐율 50%, 용적률 300%,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50과 300, 6배, 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건축면적, 연면적, 한 동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의 합계,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국토계획법, 건폐율 797, 4, 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둘째 줄 건축법, 특별법에서 완화, 강화하여 규정했으면 그에 따른다. 굵은 2번, 대지 면적.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지도상 면적이죠. 대지의 수평 지역 면적. 동그라미 2번, 다음은 제외한다. 작은 1번, 건축법 도로 정해졌거나, 작은 2번, 도시계획설 도로공원 정해졌으면, 괄호, 머지않아 도로 등 설치할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합쳤다가 나중에 할머니 톡 갖고 썰려면 힘들다고요. 3번, 건축 면적. 외벽의 중심선, 도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2번. 쭉 뻗은 것, 끝까지 다 그림자, 면적 잡으면 너무 억울하다고요. 허당 공간, 끝에서 1, 2, 3, 4 뺀다. 1번 전통사찰 4글자, 4m 빼고요. 2번 돼지집 3글자, 3m 빼고요. 한옥 2글자, 2m 빼고요. 기타는 1m 빼준다. 동그라미 3번, 몇 가지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있죠. 문제에서 보시면 되고. 208쪽이요. 4번, 바닥면적이 있죠. 다음 쪽에 5번, 연면적이 있고요. 5번, 연면적이요. 한동, 정의,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다시 앞쪽이요. 208쪽, 4번 바닥면적.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각층의 일부로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바로 옆건물, 건축물, 바닥면적, 어딘지를 알 수 없다고요. 가게 가서, 여기 얼마예요? 뭐 사러 오셨는데요? 얼마냐고요? 어떤 거 사려고 하시는데요? 얼마냐니까요? 이런 일이죠. 바바리만 안 벌리지. 똑같은 놈입니다. 그렇듯이요. 건축물의 바닥면적 어디요? 없다고요. 없죠. 몇 층 바닥면적, 몇 호 바닥면적에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요. 제일 아랫줄 3천. 뭐가 3천이요? 연면적이 3천인 거죠. 그래서 지하 1층 바닥면적 1000, 1층 바닥면적 1000, 2층 바닥면적 1000, 201호 바닥면적 500, 202호 바닥면적 400, 203호 바닥면적 100 찍어야 얘기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작은 1번, 주유소 캐노피, 땅바닥에서 봤을 때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면 끝에서 1m 뺀다. 2번, 2번에 제일 밑에서 두 줄 괄호요. 노대 등은 기본적으로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다. 벽에서 1.5m면, 밖으로 1.5m면 불길이 올라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시 올라와서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 바닥은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의 1.5m 곱한값을 공제한다. 어느 방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요. 이게 있고 여기에 노대, 발코니가 붙어 있다고요. 발코니가 붙어 있는데 몇 미터까지 빼준다고요? 1.5까지 빼준다고요. 1.5까지 빼준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빼준다. 다시요. 2번 둘째 줄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빼준다. 그냥 1.5m 빼준다. 똑같은 얘기죠. 동그라미 3번. 다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번 필로티. 기둥만 박혀있고 이러저러한 목적이면 싹 빼주고. 2번. 승강기탑. 월세 내고 쓰는 공간 아니죠. 다락. 층고 1.5m 이하인 다락. 사람 들어갈 수가 없죠. 라면박스 3개요.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1.8m 이하인 다락. 라면박스 4개 들어가는 거죠. 다 빼준다. 다음에 3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다 빼주고. 4번, 리모델링 하면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다 빼준다.
5번 연면적, 한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이고 6번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이 노란 연면적과 이 빨간 연면적이 다르다고요. 빨간 연면적에서는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를 빼준다. 1번 지하층, 2번 주차용, 3번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층, 피난 안전구역. 4번 위로도 건물이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럼 옥상으로도 도망가야죠. 옥상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지주피대 빼준다 라고 하는 거죠. 빼준다. 2,000에 200%, 4,000 형성되면 첫 번째 그림 4,000 다 찾아먹었죠. 두 번째 그림 지하층 주차장 빼주니까 4,000 다 찾아먹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다 빼주고 주차장 다 빼주고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다 빼주고도 아직도 얼마는 찾아먹을 수 있고요. 4,000은 찾아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7번 지하층,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고, 문장이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또 문제 나오면 그거 찬찬히 짚어보시면 되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 8번 층수요.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 이 건물에서 불났을 때 도망간다고요.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지하 3층으로 도망가실래요? 1층에서 땅으로 도망가실래요? 1층에서 땅으로 도망가야죠. 지하 3층, 지하 4층인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도망이라고요. 도망가는 거니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옥상에다 붙여놓은 게 두째 줄 옥상에 붙여놓은 게 건축물 그림자 면적의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 높이 50m 4 곱하기 12 48 플러스 2 13층 규모로 본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동그라미 4번 층수를 달리하면 많은 층수로 안다가 있죠. 5장 4절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과 똑같은 것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굵은 2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 그림에서요. 그림으로만 1, 2, 3형 관청에서 이 블록은 동그라미 1번 80m 이하로 한다 정했습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 2번요. 관청에서 80m 이하 블록이지만 업무시설은 80m 이하, 판매는 70 이하로 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 3번요. 관청에서 이 블록 80m 이하 블록이지만 그 모서리 땅, 그 사거리 그 땅은 100m까지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냥 그 내용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일해서 높이를 지정 공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용도,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두째 줄, 첫째 줄 끝에요.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구청장마다 따로 정하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시가지가 엉망이 되니까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뺏어서 한방에 정할 수 있다. 다음 또 가세요. 212쪽에 3번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애기들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는 거죠. 저 뒤에 유리 창에 있잖아요. 창에 있습니다. 저 앞에 뭐가 있고요? 빨래 건조대가 있죠. 거기에 면기저귀 있고요. 햇볕이 닿아서 자외선으로 살균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 깐난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공업지역이요.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인 거죠.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이니까 거기는 건물을 상가들이 들어서야 되니까 다닥다닥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 광장 쪽이니까 빠져있지 이쪽으로는 옆 건물하고 바닥다닥 붙어있잖아요. 1m도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다 햇볕이 쫙 들어야 된다. 왜 모든 건축물이요? 사산 전문 용교 군주기라고요. 왠가 것들 다 뭐만 하면 주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고만 하면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햇볕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남해를 가리지 말자. 어디에서 거리를 떼야 되고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를 떼야죠. 저 앞에 해가 있다고요. 남쪽이라고요.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남해를 가리냐 마냐. 요 앞에 걱정할 게 있어요?
해가 앞에 있다고요. 저쪽이 남쪽이고 저쪽에 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해를 가리는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누구 해를 가리냐고요. 뒷사람이요. 그래서 뒤쪽에서 거리를 떼야죠. 내가 거리가 짱짱하면 높이 줘도 되고요. 바짝 붙어 있으면 내가 낮춰줘야 햇빛이 들어갈 거잖아요. 어디에서 거리를 떼라고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를 떼야 되죠. 뭐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 한 필지 거기는 뭐 북쪽에 사람이 없죠.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요. 전용주거 일반 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요? 창고 깐나내기요? 공동주택 깐나내기요? 똥기저귀 햇빛이 닿아야 된다고요. 창고에 사는 깐나내기요? 공동주택 사는 깐나내기요? 공동주택 사는 깐나내기요. 그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타 지역 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중심 상업지역, 일본인 관광객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명동이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거기서 똥기저귀 말리자고 건물을 널찍널찍 뛸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여기서는 햇볕 포기하시라고요. 개나리 단지가 소나리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옆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백일동이 백이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3번 찌그만 거 봐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2층 이하, 그러니까 8m 이하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문제 끊어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206쪽, 이거 벌써 다 됐군요. 그러니까 206쪽에 5장, 그러니까 1번 지하층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 맞죠.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주 비대 빼주는 거죠. 2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층수에 산입한다 X. 동그라미 3번 건축주는 대통령에 관한 용도 규모 건축물 건축할 때 지하층을 설치해야 한다. 무슨 두째 줄 설치해야 된다 XX. 따로 동그라미 3번 첫째 줄도 싹 X. 그러니까 임의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임의 뭔 소리요 모르겠고요. 마음대로 쓰시고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주 지 마음대로 설치하든 말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얼마 이상 묻혀 있어야 되고요. 2분의 1이죠. 3분의 2 X 2분의 1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다른 경우에 가장 높은 XX요. 가중평균 한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층 여부를 판단한다. 뭐 우리하고는 뭐 별 관계 없는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다고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를 2층짜리로 할 거냐 3층짜리로 할 거냐인 거죠. 그러니까 3층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2층이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말장난인데요. 쓸데없는 말장난인데 동그라미 5번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냐면 어떤 아저씨요.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레로 두 수레 끌고 와서요. 여기다 흙을 이렇게 붓는다고요. 흙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반절이 좀 넘게 흙을 부었다고요. 건물 한쪽에다가 흙을 이렇게 모래로 해서요. 흘러내리면 아유 안 되지. 그래서 물 차닥차닥 해서요. 물 타닥타닥 붙여갖고 흙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반 이상 묻혀 있으니까 얘 지하층이다. 그냥 그 얘기예요. 5번 틀렸다고요. 틀린 거죠. 그럼 이제 평균 얘기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비탈져 있습니다. 땅이 비탈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것들을 다 따져봐야죠. 그런데 땅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비탈진 땅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하층에 가깝죠. 지하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땅이 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1층에 가까운 거죠. 뭐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아저씨요. 흙 갖다 이렇게 하는 이 아저씨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답 2번이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지하층, 오른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하층, 바닥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사전 그고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산정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요.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도 포함 X요. 7번요. 지주피대는 언제만 빼는 거예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연면적에는 뭐 포함되고요. 지주피대 포함되는 거고요. 용적률 산정 때에만 연면적에서 빼준다. 되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이란 해당 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반자 X요. 층 높이의 3분의 2 X 2분의 1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세모하고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2번 그냥 쫙 다 삭제하시죠. 동그라미 2번 삭제하시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말인지를 제가 국어 실력이 약해갖고 잘 모르겠고요. 단독주택에서 지하층 기준은 완화된다. 뭘 완화한다고요? 네, 제가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모르겠어요. 2번 삭제하시고 3번 지하층 끝에요. 의무화되어 있다 XX요. 맘대로 건축주 맘대로인 거죠. 3번 문제요. 3번 문제 대지면적 등등등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2번 옥상, 옥외, 옥내 두 글자 X 옥내 그게 붙어서 틀렸답니다. 그래서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있고요. 그리고 옥내 여기다가 탱크 놨어요. 여기다 탱크를 놨으면 이 바닥면적 따로 있고 탱크 면적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옥내라는 거 말 자체가 국어가 아니라고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이게 3층이잖아요. 여기에 2층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2층이 10 곱하기 10이어서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 100짜리에다가 그러니까 20제곱미터짜리 탱크를 얹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120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옥내 그게 붙어서 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건축법상 대지면적 산정을 하는 경우에 사선 그었고요. 뭐 이런 게 어렵습니다. 대지면적에서 괄호 열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 괄호 닫고요. 포함되는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래요. 아니라고요. 포함된다고요.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그렇게 아니라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 포함되는 얼마나 자상하세요. 아무튼 자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은 동그라미 3번이죠. 3번이요. 득특시군과 시가전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 위해서 소요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안에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대지 부분. 지정 건축선은 그 사람 땅인데 건물만 뒤로 물러난 거죠. 그건 그 사람 땅이라고요. 그 사람 땅 포함됩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부분이 뭐였고요? 그러니까 건축법도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시설들이었죠. 그러니까 1번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그러니까 2번 도로 3번 대전에 개설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그 다음에 5번 대전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곧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 A는 도시지역에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출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기출문제 오류 나와서요. 복수정답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뭐 논란이 아무튼 복수정답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쏘면 안 돼요. 그럼 도로는 문제에 주어진 도로 저 3m짜리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괄호가 없는 걸로 쳐야죠. 괄호가 없고 그냥 검은 바탕 대지 그러니까 그 대지 A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지 A에다가 토지 A로 고쳐주시고요. 대지가 아니라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3m짜리는 도로예요?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니까 A 땅은 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맨 땅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 대지 요건을 뭐 그냥 다음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죠. 거기는 그냥 맨 땅일 뿐이라고요. 땅인 거고요. 건물 짓고 싶으면 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도로에 접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여기는 도로가 아닌 거니까 도로를 만들어 내야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에서요. 뭐 옆에다 그림을 따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을 추가로 그릴 때에는 네, 그 구분하셔서 잘 하셔야죠. 여기가 지금 3m입니다. 3m니까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 더비 얼마는 돼야 되고요? 4m는 돼야죠. 그러니까 뭐 따로 그리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요? 1을 더 확보해야죠. 3m, 1m입니다. 그래서 1선을 노란 선을 그었으면 숫자를 싹 바꿔야죠. 1 뺐으니까 여기는 얼마고요? 6이고요. 여기는 얼마고요? 13이죠. 여기가 얼마고요? 20이고 여기다 또 숫자 써야죠. 여기가 얼마고요? 10. 여기서 여기가 얼마고?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욕심부리고 노란선 있기 전에 욕심부리고 이건 내 땅. 그리고 배추상추 키우고 살든지 아니면은 찌끔 끊어주고 10제곱미터 끊어주고 건물 지을 수 있는 큰 땅으로 만들든지 하는 거죠. 뭐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세 토막 해서 두 토막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편한 거는 계산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13 빼기 그러니까 10 곱하기 6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되고요. 또 답은 그러니까 3번이 되죠. 200이 되고요. 아이고 2시간 한참 넘었군요. 예, 뒤에 좀 남아있는데 아무튼 예, 맞으니까 조금만 더 가시. 조금만 더 가. 예, 아무튼 예, 좀 뭐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뭐 끊어서 가도록 하시죠. 오늘이 14일, 21일, 28일까지가 있죠. 뭐 시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가 더 있네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6번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그 주택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쪼르륵 내용이 순서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다 갔다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표시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